안녕하세요.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이제 메타 분석 중에서 또 이런 거 한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이제 미세먼지가 위험한가? 미세먼지가 위험한가? 이거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진짜 말들은 많이 하는데 진짜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제 조사해봐야겠죠.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연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것은 이제 에어 폴루션, 폴루턴트, 공기 오염 물질들이 마이오카딕 임팍션, 뭐냐면 이제 이게 심근경색이라는 거예요. 심장을 딱 혈관을 막아서 심장이 딱 멈추는 거죠.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병입니다. 병에 걸리면 한 3분의 1은 바로 죽는다 하는 그런 병이고, 중환자실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심각한 병이라고 할 때는 심장마비, 이렇게 대충 말하면 심장마비 이런 겁니다. 그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시스테마틱 리뷰, 메타 아나리시스를 한 거를 한번 잠깐 주마간산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,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만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존 이제 위험 물질 중에 오존이 있었는데, 이게 에어 폴루션이 없더라도 이 병은 항상 생기죠. 근데 그 병이 오존이나 공기 오염이 있으면 얼마나 더 많이 생기냐,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생기나, 이걸 봐야겠죠. 봤더니 이게 1이 있으면 이거는 별로 많이 안 생기는 거죠. 1이면 2가 되면 약 2배 더 생긴다, 이런 뜻이 됩니다. 그래서 해봤더니 1.003배, 그러니까 0.3% 증가한다는 거예요. 대충 말하면 아주 미미한 차이죠. 근데 그나마 이제 이 95% 신뢰 구간은 이를 포함하고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, 이렇게 또 말합니다.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더라도 1.003이면 진짜 이 임상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매우 적다고 봐야겠죠. 1.003배. 오존은 그렇고요. 카본 모노옥사이드, 미세먼지라든지 공기오염을 잘 분석해보면 이것들 따로따로 분석이 됩니다. 지난번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분석한 것도 보여드렸잖아요. 보면 카본 모노옥사이드는 좀 더 높아요. 1.048, 그러니까 약 5% 정도 증가시킵니다. 대충 말해서 여러 연구들이 많았어요. 그랬더니 이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시키는 논문이었고, 이 같은 거는 별로 이렇게 조금 감소하는 쪽으로 차이가, 이 날개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이제 메타 분석인데, 메타 분석에 대해서는 다 함께 보기를 하고, 오늘은 이제 일반인들의 관심이 있는 정도를 보고, 일반인들을 위한 거니까 다 대충 한 5% 정도 증가한다, 이렇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. 카본 모노옥사이드 같은 경우는. 다음에 이제 나이트로젠 다이옥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. 그럼 이건 1.01배, 1% 정도 더 증가시키는 거죠. 렐러티브 리스크가 그렇고, 그러니까 정도는 좀 미미합니다. 그 다음에 설퍼 다이옥사이드는 1.01, 약 1%예요.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그 양은 좀 적다, 이렇게 봐줄 것 같습니다. 계속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PM10, 이게 뭐냐?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미세먼지. 그리고 PM2.5, 이게 초미세먼지를 말합니다.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보면 좀 더 확대해 볼까요?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있었는데, 보면 1.006배, 0.6% 정도 증가한다, 위험도가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죠. 어떤 분들은 그 봐라 많다,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, 있는 거하고 좀 많은 건 좀 다른 의미죠. 자, 초미세먼지는 1.025, 조금 더 높네요. 약 2.5% 정도 더 증가시켜준다, 위험을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?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? 그게 또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? 그래서 이 다른 것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핸드폰이 있어요. 핸드폰에 전자파가 나오니, 그래서 암이 발생하니 안 하니,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. 또 커피는 엄청 많이 드시죠. 지금 커피 전문점들이, 커피 카페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
그거 한번 비교해 보면 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또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안드롤로지에서 이제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것이 그 정자, 그 불임과 관련된 거죠. 정자의 퀄리티와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, 그를 한번 조사해본 논문입니다. 모든 논문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. 다 믿지 마세요.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논문의 결론은. 그래서 이제 대충 쭉 내려가 보면 이런 식으로 논문을 검색해 가지고 쭉 했더니 뭐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고, 이렇게 많은 논문들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겠다, 이렇게 한 겁니다.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확대해 볼게요. 자, 보시면 이제 4개의 논문이 있었는데 요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모빌리티, 그 정자들이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. 그 정자 움직이는 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약 한 마이너스 4.11, 한 4% 정도 좀 감소한다는 거예요. 4 정도 감소해요. 그 레디오 프리퀀시가 하게 되면. 뭐 이게 왜 문제되냐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. 머리에 가까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머리 암이 생긴다더니 뭐 이런 이야기 하고,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뭐 그 정자에 안 좋을 것이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. 했더니 이것도 한 3.8%, 약 4 정도, 0이면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 10, 마이너스 20인데 4 정도 감소시키는 거죠. 좀 감소시킨다,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2개 연구가 있었군요. 많이 연구는 아니고, 이거는 4개 연구가 있었는데 뭐 이렇다는 거고. 또 보겠습니다. 이런 거 관심 있으신가 모르겠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자. 콘센트레이션, 그 1ml당 그 몇 마리가 있느냐, 이제 그거죠. 했더니 이제 중국에서 나온 연구들이 3개가 있는데 3개는 2개가 있는데 2개는 많이 감소시키는군요. 한 보니까 한 15, 마이너스 15 정도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영어 논문은 3개가 있었는데 2개 있었네. 2개 있었는데 1.9, 약 이 정도 감소시키는군요. 그래서 중국에서 나온 논문과 이 논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약간 분리했습니다. 어쨌든 총 4개의 논문이 있었고, 4개의 논문을 보니까 다 종합해보면 마이너스 한 8.7 정도로 감소시킨다,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. 다음 모틸리티, 얼마나 살아있냐, 100개 중에서 몇 개 살아있냐, 이런 걸 보자는 거죠. 중국에서는 훨씬 더 많게 마이너스 2.4 라고 했고, 이건 이제 중국이 아닌 영어겠죠.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하나가 있었군요. 이 논문에 하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5.7,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7.7. 그러니까 이제 아마 중국 사람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, 민족성이 그랬을 수도 있고, 또는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는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핸드폰도 영향을 미친다. 종합적으로 보면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 커피 이야기가 있습니다. 커피의 소비가 프로스테이트 캔서, 이게 전립선 암을 말하는 거예요. 전립선 암이 남자들이만 생기는 거죠. 커피가 전립선 암에 위험한가를 보겠습니다. 쭉 볼게요. 자, 논문을 총 했더니 총 90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 뭐 아닌 것 몇 개를 뽑고 배제해서 총 12개의 논문을 딱 찾았습니다. 그래서 12개 전문 논문을 비교해 봤더니 이런 거예요. 요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라는 게 있어요.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라는 어떤 그 연구 형태가 있고, 코호트 스타디라는 연구 형태가 있는데 이제 각각 구분해서 봅니다.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를 보니까 여기가 한 오드 레이쇼가 약 1.2배 정도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. 아까 우리 미세먼지는 뭐 1.006, 1. 많은 게 0.2였죠. 2%나 뭐 0.6% 이렇게 높았는데 이거는 1.2니까 20%예요. 좀 꽤 많이 높은 거죠. 차이가 있는 거죠. 1.2니까. 이거는 코호트 스타디는 1.06 정도,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, 요 마름모가 1을 물고 있으면 아직 유의하지 않다는 뜻입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값을 보면 1.2, 1.06 정도, 전체를 보게 되면 1.16,
약 16% 더 증가했네요. 이게 오저 레이쇼인지 RR인지 애매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평가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다른, 자 그러면 자 미세먼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처음 돌아와서 미세먼지가 위험한가, 많은 사람들이 막 약간 막연하게 위험하다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이것들이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. 뭐 모든 연구가 다 좋은 연구고 정확한 연구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나마 좋든 나쁘든 연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야겠죠.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1.006 정도, 1.02 많은 거는 뭐 그 정도로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. 그 특히 심장병에서 대해서는.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를 그냥 그 정성적으로 느낌적인 느낌 이런 말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얼마나 위험한 거를 따져보면, 핸드폰이 위험한가 커피가 위험한가 이걸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. 지금 보니까 핸드폰보다는 커피가 훨씬 더 위험해요. 프로스테이트 캔서만 보면, 다른 뭐 위장이나 대장이나 딴 거 다 빼고. 그래서 사람들은 커피를 또 뭐 불가능성을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생각해서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, 어떤 것이 더 그 문제 되는가를 생각해야겠죠.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경우,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경우는 남성의 암에 뭐 꽤 많아요. 뭐 5대 암 중에 하나인가 6대 암 중에 하나인가 뭐 그 정도예요. 그러니까 이게 꽤 그 크기도 크고, 그러니까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, 그건 또 이제 계속 넘긴단 말이죠. 저는 커피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위험도라든지 핸드폰의 위험도, 커피의 위험도, 교통사고, 헬멧이 얼마나 위험한가, 헬멧을 안 쓰면 얼마나 위험한가, 또 헬멧을 쓰면 또 안전한 건가, 안전벨트는 어떻게 뭐 도움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신문 기자분이나 뭐 매스컴에 계신 분들이 좀 제발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, 그건 이제 일반인들은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도 좀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정성적으로, 정량적으로,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얼마나 위험한데 이것은 다른 거에 비하면 얼마나 더 위험하다, 뭐 이런 것들이 나온 연구를 조금 공부를 하시고, 그렇게 말해줘야 사람들이 겁먹지 않고 필요한 것대로,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, 또 대처할 건 대처할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다들 이제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. 휩쓸려. 미세먼지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뭐 고기, 이야기도 해야겠네요. 요거는 이제 제가 쓴 책인데, 책에 나오는 이제 한 장입니다. 그래서 이제 메타 분석을 하게 되면 메타 분석 이후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메타 분석 한 거를 또 어디에 써먹느냐. 그럼 이건 이제 권고안 같은 걸 만드는데, 이제 권고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도입 부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소세지라든지 그 베이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것들, 그러니까 가공된 육, 레드밋인데 가공된 육은 발암군의 1군 발암물질이에요. 이것은 코즈 캔서, 뭐 확실한 거죠. 그리고 이제 레드밋, 그 포크라든지 비프, 램 이런 이제 살코기는 2A군이에요. probably cause cancer. 아마도 아주 확실한 건 아니지만 꽤 많은 확실성을 가지고 캔서를 일으킨다. 그럼 뭐 이거 베이컨이라 이거 발암물질이잖아요. 우리 베이컨도 먹고 소시지도 먹고 뭐 스테이크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, 구운 고기 먹고 우리 뭐 고기 많이 구워 먹잖아요.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. 발암물질.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어요. 또는 뭐 다른 우리의 뭐 발암물질이라는 어떤 겁내는 거 있잖아요. 그 뭐 미국 소, 한국 소 가릴 것 없이 다 발암물질인 거예요. 미국 소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고기 자체를 구워 먹는 자체가 위험한 거죠.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위험한데, 위험한 것 갖고만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얼마냐, 위험한 정도. 그래서 확실한 정도라는 게 있고 확실성의 정도가 있고, 그 어느 정도, 그 정도, 확실히 발암물질인데 그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정도는 얼마냐, 이 정도를 또 따져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레드미스, 이제 여기 보면 WHO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그 이 빨간 고기에서 생기는 암의 사망은 연간 5만 명이고 담배는 100만 명인 거예요. 술은 60만 명, 공기오염이 20만 명. 그러니까 이 담배나 술에 의한 거에 비하면 이 고기에 의한 것은 훨씬 적은 거죠. 그러니까 이런
아, 그럼 너무 겁낼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상대적으로 알 수도 있고, 또 하나는 야, 담배가 그만큼 위험한 거구나, 술과 담배가 훨씬 더 위험한 거구나,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라는 거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안 하냐 중요하죠. 그리고 확실할 뿐 아니라 효과의 크기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확실성과 효과의 크기를 둘 다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 핸드폰, 커피, 또 미세먼지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접근할 때는 얼마나 확실한 거냐, 또는 이것이 인과관계에 있는 거냐, 원인 결과 관계에 있는 거냐, 이런 것들은 다 상관관계일 수도 있거든요. 또는 그 다음에 뭐 인과관계에 있다고 또는 확실하다면 그 정도는 얼마냐, 정도인데 아주 미미하다, 0.00% 1% 정도 올린다, 뭐 이러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기사를 써야 된다.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죠. 괜히 기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걱정하게 하고, 걱정해야 될 걸 결과적으로 걱정하지 않게 한다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거죠. 해악이죠. 공해, 그 미세먼지 공해보다 더 나쁜 공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사와 잘못된 그 글들에 의한 공해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할 게 아니라 그 나쁜 그런 정보들로부터 보호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